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상생상극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하고 자축인묘 진사어미 신유수례를 해가지고 음양으로 구분하는 거는 한번 하셨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이 목에 해당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갑, 을이 있고 그죠? 지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 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양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게 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천간에 화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양의 화인 병화, 음의 화인 정화. 천간의 토는요, 양의 토인 무토, 음의 토인 기토. 자, 그 다음에 천간의 금은요, 양의 토인 경금이 있고요, 음의 토인 신금이 있죠. 신금은 구분 잘 하라고 했습니다. 이신자 하고요. 자, 이 지지에 있는 양의 금이 이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지에는 유금이 있다고 했죠. 자, 천간의 양의 수는 임수가 되고요. 천간의 음의 수는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의 양의 수는 이제 용으로서는 양의 수입니다. 해수가 되고요. 이거는 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는요. 진술이 지지의 양의 토가 되고요. 충미가 지지에서 음의 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사화가 용으로서 양의 화가 되고요. 오화가 용으로서 음의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화토금수가 상생인데, 자, 뭡니까? 나무는 타면 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이 다 타면 뭐가 됩니까? 재가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 재는 흙이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수만 년, 수억 년이 흐르면 뭐가 됩니까? 굳어지면서 돌이 되는 거죠. 금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금에서는 수가 나오는데, 이 금에서 수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맥주 선전에 요즘 많이 나옵니다. 지하 안반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200m 지하 안반수에서 필터링 되어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온다 하는 것들이 금생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물에다가 줘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관계가 상생의 관계입니다. 상생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화토금수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생장, 화수장 이렇게 익히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를 외우는 겁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그죠?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이게 목화토금수죠. 두 글자씩 목화토금수가 됩니다. 그죠? 이게 목, 가벌, 병정, 화, 무기, 토, 경신, 금, 임계, 수 이 10개죠. 그래서 10개의 천간 그래서 10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개의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례가 있는데 12개의 지지는 제가 어떤 형태로 외우라고 했습니까? 12지지 원도를 그리라고 했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여기 해자축 겨울,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자리는 전부 충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삼합을 설명하고 뭐 형을 설명하고 할 때 전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지지 원도는 12운성이라는 걸 외울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12지지 원도의 그림 이렇게 십자가로 그려가지고 자오묘유 해가지고 그리는 거 있죠.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음양으로 오행으로 구분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상생을 미리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우리가 처음에 외울 때 목화토금수, 생장화수장 이렇게 외웠죠. 목에서부터 화토금수로 가는 그 사이사이에 생만 넣으면 됩니다. 목생화, 그죠? 목은 화를 생해주고 이 화는 타면 흙이 되고 흙에서 돌이 나오고 이게서 다시 물이 되고 이 물은 또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도는 것을 우리가 상생이라 한다. 생장화수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별표를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상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도는 거는 우리 상생이었어요. 그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렸는데 자, 이 안에 있는
그 화살표는 이기는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상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상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할까요? 자, 불은 금을 녹여 가지고 기물을 만들죠.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한다. 화는 금을 이긴다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칼이나 망치나 못으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재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뭐 책상도 만들고, 그죠? 또 쟁기도 만들고, 그 쟁기로 어떤 곡괭이나 쟁기로 흙을 갈아엎죠. 그죠? 그래서 목극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는 토극수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데는 흙으로 뚝을 쌓아서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극수예요. 그리고 불은 누가 끕니까? 물로 끄죠. 수극화. 자, 이 관계는 쉽죠. 그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화극금 이렇게 가고요. 금극목 이렇게 가고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수극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외웠잖아요. 목화토금수를 외웠으면 바로 옆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전부 생입니다. 목화 하면 목생화, 그죠? 목화토 하면 화생토. 이렇게 전부 생이고요. 두 칸 앞으로 가면 전부 극이 돼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가면 내가 극하는 글자고요. 한 칸, 두 칸 가면 나를 극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금도 볼게요. 한 칸, 두 칸 뒤로 가면 나를 극하는 글자가 나오고요. 내가 한 칸, 두 칸 가면 내가 극하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목화토금수로 했듯이 목부터 시작해보면 목극토. 자, 목이 토를 극한다. 그죠? 그러면 토는 토극수. 그죠? 목극토, 그 다음에 토극수. 자, 수는요, 수극화. 이제 어떻게 끄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죠. 수극화. 그러면 화는 뭘 극합니까? 화극금. 그죠? 그럼 금은요, 금극목 하면서 나무를 다듬죠. 이게 상생과 상극입니다. 쉽죠? 예.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뭐 구체적인 거 이런 거 빼고요. 아주 쉽게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이런 형태인데 얘들이 다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극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셨죠? 태극이라는 거 그죠? 이 양운동과 그죠? 이 음운동이 이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엉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운동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음운동은 작아지고요. 음운동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양운동은 작아지고 서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전 우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사람 신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우주를 하나의 우주라고 보고 지구를 또 하나의 우주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음양의 그 태극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도 하나의 태극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모든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태극체는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복잡한 거는 다 빼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딱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상생과 상극,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10개의 천간,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 그 다음에 12개의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자, 그런데 이 상생과 상극은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이제 같이 어울러서 일어나는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음양은 항상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태극이라는 과정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전부 양만 있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정의사의 구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고요.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가에 따른 차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상생과 상극을 갖고 얘기하면 어떤 게 양적일까요? 생해주는 게 더 밝고 양적이겠죠. 상극은 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생과 상극은 음양이 같이 있다는 논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그죠? 목극토 이렇게 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극을 받으면 항상 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뭘 냅니까? 토생금하고 내죠. 토생금, 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해 준 거는 내 표현이 되고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하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자연스럽게 이 목을 견제를 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극을 했는데 이게 상생이 같이 여기는 생이고 이거는 극이죠. 여기는 생이고 여기는 극인데 자, 극을 받으니까 생을 해서 이 생을 받은 금이 다시 얘를 극합니다. 그죠? 극해요. 자, 얘도 극을 받으면 또 움직이겠죠. 뭐로 움직입니까? 화를 내죠. 그럼 이 화는요. 다시 이렇게 금을 극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금은 다시 또 움직이겠죠. 뭐로요? 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수는 다시 이 화를 또 이렇게 극하겠죠. 그러면 이 극을 받은 화는 다시 움직여서 토를 생하겠죠. 그럼 이 토는 다시 수를 이렇게 극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생생불식하면서 도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은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뭐 천간의 합, 또 충과 극, 지지의 합, 뭐 방합, 뭐 삼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리미리 이제 동영상을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수업 받는데 훨씬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꼭 이해해야 되는 키포인트에 되는 것들만 이렇게 조금씩 찍어서 올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